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영동 지역에도 어제와 오늘 최대 50mm 안팎의 장맛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과 모레도 비는 더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에 내일까지 20에서 60mm, 동해안에는 오늘까지 5에서 30mm입니다. 주말인 모레도 내륙과 산지에 2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고 동해안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순항이 예상됐던 동해 삼척 수소 운송 저장 클러스터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됐습니다. 강원도는 사업을 두 단계로 나누는 한편 반려 사유인 민간투자 부문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소 산업을 동해 삼척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강원 남부권의 역점 사업입니다. 오는 2028년까지 국도비와 민자 등 모두 3,1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동해시에는 수소산업진흥센터를 비롯해 안전성 시험센터와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등 기술 연구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는 한국가스공사 LNG 인수기지에 하루 30톤의 액화수소 생산이 가능한 수소 액화플랜트 구축 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동해 삼척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뒤 지난해 12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지역의 기대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2024년 제2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이 사업의 민간 투자 계획이 미비하다며 반려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저희 반려 사유는 이제 삼척의 SPC 설립 및 재원 조달 확정 이후에 투자 심사를 의뢰하려는 심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사업을 동해시와 삼척시 1, 2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동해 지역 사업은 이달 말까지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반려 사유로 지적한 삼척 액화플랜트 구축을 위한 특수 목적법인 설립과 민간 투자를 구체화해 내년 상반기에 2차로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동해하고 삼척 지역 사업이 완전히 틀리다는 점을 좀 부각을 하고요. 동해 쪽의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삼척 지역은 SPC 설립이라든가 민간 투자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강원도는 동해 지역 1단계 사업을 재신청하면 11월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 방침에도 전공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자 일부 병원은 사직을 유보하고 있지만 일부는 사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은 병원을 이탈해 오지 않는 전공의 24명에 대해 지난 15일자로 사직 처리했습니다. 반면 강원대병원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70여 명이 대부분 병원 문의에 응답하지 않아 사직 처리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하기로 했고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도 사직 처리를 유보했습니다. 동해시의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수년 동안 직원의 월급 일부를 챙겼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전 숨진 이 직원은 생전 노조의 힘을 빌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업체 대표의 회유와 압박 탓인지 경찰 조사에서 문제 없다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전용호 씨가 매달 2장의 명세서로 월급을 착복당했다는 고발건 수사 결과는 전 씨 사망 보름 뒤에야 통지됐습니다. 동해경찰서에 사건이 정식 접수된 지 7개월이 지나서야 수사가 종결된 겁니다. 아버지가 모아놓은 월급 착복의 증거들을 사망 이후에야 마주했던 유족들. 경찰 수사가 짧지 않았던 만큼 아버지가 생전에 겪었던 회사 측으로 인한 심적, 정신적 고통을 조금은 치유해 주리라 기대가 컸습니다. 사장한테 전화로도 이렇게 당했는데 회사에서는 얼마나 각종 압박을 받고 얼마나 눈치를 봤을까.
하지만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동해시가 세밀한 업체 운영 상황에까지 곧바로 개입해 관리 감독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적혔습니다. 동해시의 관리 감독 소홀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동해시장과 직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사측에 있다, 아빠의 것이. 그런 걸 말씀드렸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의심 하나 없고, 그리고 아빠가 그런 식으로 당했다면은 다른 직원들도 당하고 있다는 건데 아빠 한 명만 놓고 참고인 조사를 하고. 동해시는 직원 월급 문제는 업체 내부 문제일 뿐 시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월급을 회사하고 근로자 주고 안 주고 어떻게 주고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개입하는 부분은 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그러나 동해시와 업체가 맺은 대행 협약서를 확인해 보니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업무는 동해시가 위탁한 사실상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근로자 월급은 시에서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협약서에도 버젓이 게재돼 있는 겁니다. 경찰도 동해시도 신뢰할 수 없게 된 유족은 결국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불신을 느꼈고, 재수사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결과가 나올 것을 저희는 미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해시와 업체의 계약 기간은 1년. 3년 넘게 전 씨의 월급을 착복한 증거와 정황이 넘쳐나지만 매년 3억 원가량 해당 업체와 20년 넘게 계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이중섭 화백의 대표작 황소는 여느 한우와는 달리 얼룩 무늬가 있는데요. 바로 칡소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칡소를 키우는 고성군은 토종 한우인 고성칡소의 명품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사육 숫자를 1000마리까지 늘릴 계획인데 500번째 송아지가 태어나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온몸이 검게 보이는 어미 칡소 옆에 작은 송아지가 힘차게 젖을 먹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황소 같지만 주둥이가 검고 머리 윗부분과 꼬리 끝에 검은 무늬가 있는 칡소 송아지입니다. 지난 9일 이 농장에서 태어난 암송아지로 500번째 고성 칡소가 탄생한 겁니다. 고성군의 사육 목표인 1000마리의 중간을 달성해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송아지에게는 커다란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농가에는 사료 50포가 전달됐습니다. 한때 멸종위기였던 토종 한우 칡소는 전국에 2,400마리뿐인데 고성군이 가장 많은 500마리를 사육하며 명품화 사업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칡소를 사육한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희소성과 보존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서 칡소를 사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고성군의 최고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성군은 칡소 사육 규모를 연말까지 550마리, 2026년 900마리까지 늘리고 이후 매년 1000마리 이상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한우보다 체격이 작고 천천히 자라 사육 기간이 길지만 육질이 좋고 희소성이 있어 브랜드 활성화에 나섭니다. 지난달에는 전국 최초로 고성 칡소 브랜드가 특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최종 등록됐습니다. 고성 칡소 법인도 조직돼 참여 농가가 3년 새 5곳에서 10곳으로 늘었습니다. 한우와 다른 칡소만의 등급 체계를 마련해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잘 제한적인 요건이 마블링을 중심으로 하는 등급제입니다. 근데 칡소는 그 등급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블링이 끼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등급제를 우리가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수정란 이식, 장려금 지급 등으로 고성 칡소 사육 기반 확충이 순항 중인 가운데 고성 칡소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챗 GPT는 이제 사람을 대신해 번역과 문서 요약 등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양부군에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챗 GPT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구의 한 컴퓨터 학원입니다. 교실이 수강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나이도 다양합니다. 수강생은 전부 양구군 공무원,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 GPT 교육을 받기 위해 모인 겁니다. 챗 GPT는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고민과 어떤 맥락을 가지고 챗GPT는 생성형 AI입니다. 질문이나 요구사항을 입력하면 그에 맞게끔 자료를 만들어냅니다. 언론에 배포할 보도자료를 작성해달라는 명령과 함께 행사 이름과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하자 사람이 작성한 듯 매끄러운 문맥의 보도자료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부족한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자 자연스럽게 수정까지 해냅니다. 여기서 줄글로 이제 풀어주다 보니까 제가 직접 작성하면서 문서적으로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잘 작성해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양구군은 이런 챗GPT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공무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러자 행정복지국, 경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등 여러 부서 공무원 10여 명이 한데 모였습니다. 소속이 다양한 만큼 챗GPT를 배워 적용해보고 싶은 업무도 가지각색입니다. 그림 같은 것도 이것저것 짜집기를 해서 사실 만들었었다면은 지금은 그냥 뭐 그림 일기 같은 형식으로 양구 팜플렛을 만들어줘. 그러면은 이쁘게 짜라락 나오고. 양구군은 오는 9월 챗GPT 활용을 목표로 이번 교육을 마친 뒤 어떤 업무에 적용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도 내 시군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정작 도청의 정비율은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필수조례 정비율을 보면 올해 강원도 전체의 정비율은 85.1%로 지난해보다 8.1%포인트 올랐으며 속초시가 97.3%로 전국 1위, 평창군은 92.1%로 전국 3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강원도청의 올해 필수조례 정비율은 73.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였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며 이번 주말 영동 지역에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동해시에서는 K컬처 관광 이벤트 백선에 선정된 제3회 묵호 돛제비 페스타가 내일부터 21일까지 묵호항과 해랑전망대 일대에서 열립니다. 삼척 이사부 독도 기념관과 오십천 일원에서는 모래와 글피 동해왕 이사부 축제, 강릉 강동면 하시동리에서는 내일부터 21일까지 풍호마을 연꽃 축제가 개최됩니다. 또 태백 해바라기 축제도 내일 개막해 8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개최합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무면허와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성경찰서는 지난 9일 새벽 2시 10분쯤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점을 확인하고 검거했습니다. 또 신고자가 말한 인상착의와 운전자가 다른 점을 수상히 여겨 투숙한 숙소를 수색한 끝에 차량에 동승했던 불법 체류자까지 추가 입건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한 러시아 국적의 30대 남성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3분쯤 성남동 중앙시장 인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이던 러시아 국적의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불법 체류자 신분인 남성을 음주운전과 무면허 혐의로 조사한 뒤 다음 날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제9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강원도와 18개 시군 모두 참가합니다. 강릉은 바다와 바웃길, 축제와 스포츠를 접목해 힐링 관광 수도를 주제로 부스를 마련하고 속초는 캐릭터 짜니와 레오를 활용해 웰리스와 워케이션을 결합한 웰케이션 도시를 선보입니다. 동해는 시티 투어버스로 무릉 변류천지와 무릉 계곡 등을 돌아보는 동해의 사계를, 삼척은 해변과 장호왕, 레일바이크를 소개합니다. 정선과 태백, 양양, 고성도 각각 특색 있는 관광 부스를 차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급발진 의심사고 등의 원인 규명을 위해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올해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일정 기간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 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내년 2월 시행되는 가운데 운전자는 사고기록 장치 접근이 불가능한 데다 정보 분석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영상 정보가 없는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